피스솔루션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스솔루션을 직접 개발하신 왕현진 박사님은 지중해 빈혈증이라는 희귀 유전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제대로 단명했기 때문에 건강을 되찾을 방법을 찾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던 박사님은 대학 졸업 후 의학학의 선진국인 독일의 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 교수님의 실험 프로젝트 대상으로 발탁되어 오늘날 피스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프로젝트 팀원들 모두가 교수님을 의심했습니다. 실험에 쓰이는 제품들의 성분이 너무 평범했기 때문입니다. 팀원들은 훨씬 비싸고 복잡한 기술로 만들어진 성분들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작 식물에서 채취한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걸로 건강이 좋아질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소에 먹는 성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프로젝트 한 달 후 팀원들은 실험 결과에 다들 놀라고 말았습니다. 다들 조금씩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겨울은 한국처럼 굉장히 추운데 팀원들 중 어느 누구도 추위를 타는 사람이 없었고 심지어 다들 밖에 나가고 싶어 했습니다. 서로 손을 만져주면서 너 손 따뜻해졌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은 그냥 평범한 영양소였을 뿐인데 다들 건강이 좋아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필요한 영양은 다른 무엇도 아닌 가장 기본적인 영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깨달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라이너스 폴링은 노벨상을 2번이나 수상한 20세기 가장 위대한 화학자로 꼽히는 분입니다. 이 폴링 박사님 역시 인류의 질병 대부분은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으로 생긴다고 말하며 정상 세포가 원래 세포 기능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영양 물질을 통해 다시 정상으로 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러한 실험을 근간으로 만들어진 피스솔루션은 다름 아닌 기초 영양으로 이루어진 제품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단하고 멋있어 보이는 첨단 기술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영양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먹는 평범한 영양소 말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기초 영양이 필요한 것일까요? 과일과 채소를 평소에 열심히 먹는데 왜 기본적인 영양소가 부족하게 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먹는다고 해서 모든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먹고 우리 몸에 흡수되기까지는 반드시 하나의 메커니즘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메커니즘을 생체 이용률이라고 합니다.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모든 영양소가 흡수되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몸에 흡수되어야만 우리 몸에 유해한 것입니다. 음식물의 형태가 고체인지 액체인지에 따라 함께 섭취된 영양소들의 상호작용에 따라 첨가제나 제조 과정 등에 따라 생체 이용률은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생체 이용률로 인해 음식물이 섭취한다고 해서 다 영양소로 흡수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의 핵심이 바로 몸에 흡수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양 성분들의 분자, 형태, 성질 등 모든 구성을 흡수에 적합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잘 흡수되도록 한 것이죠. 영양소 흡수가 중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수록 영양소 흡수율이 더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노화되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영양 흡수율이 점점 떨어지면서 몸속의 필수 성분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해진 영양소들을 빨리 보충해주지 않으면 더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노화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습니다. 수명은 항상 마이너스가 될 뿐 더 플러스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 수명은 계속 마이너스가 됩니다. 감기에 한번 걸릴 때마다 수명은 12시간 감소됩니다. 담배를 한 개피 피우면 수명이 5분 감소됩니다. 담배를 한 갑 피우면 하루의 수명이 100분씩 감소됩니다. 좋은 걸 먹는다고 해서 수명이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 깎인 수명은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깎이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원에 한번 들어갔다 오기만 해도 수명은 줄어듭니다. 병에 걸려서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병은 나을지 몰라도 수명은 깎여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절대 아프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 갈 일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목숨을 건질 수도 있지만 수명은 몇 년 줄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고 약을 안 먹을 수 있을까요?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심해야 할 점은 먹고 있는 음식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음식에는 분명 영양소가 있지만
우리의 흡수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현대 음식으로 인해 우리의 위장이 건강하지 않고 우리의 간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체부터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몸에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가 아프고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누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의사를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의사가 내 몸을 가장 잘 알까요? 우리는 병원에서 3가지 유형의 의사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착하고 능력이 뛰어나고 유명한 의사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너무너무 바쁩니다.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3분, 5분 정도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어도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다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막상 의사를 만나면 급급해서 물어볼 게 생각이 안 나고 뒤늦게 생각나기도 합니다. 다시 물어보려고 해도 이미 다음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과연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두 번째 의사로는 유명하지 않은 의사애들입니다. 이분들은 실습적인 의사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환자에게 많은 것을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게 된 지 얼마 안 된 의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같은 환자가 난생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전에 해줬던 처방 그대로 해주는 의사입니다. 이분들은 차트에 남아있는 기록을 보고 그냥 그대로 처방을 해줍니다. 드시던 약이 있으니까 그거 계속 드시라고 합니다. 클릭 한번 하고 진료가 끝납니다. 이분들이 내 몸을 가장 잘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의사들은 내 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사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학적 지식이 없고 아는 의사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몸을 알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찌끈거린다면 그것을 의사가 먼저 알까요? 내가 먼저 알까요? 무릎이 아파서 앉을 수가 없다면 이것을 의사가 먼저 알까요? 내가 먼저 알까요? 내 몸은 내가 먼저 알고 있습니다. 의사는 내가 말해줬기 때문에 아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에게 말해준 말 속에서 답을 찾는 것입니다. 내 몸을 가장 잘 아는 건 의사가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 내 몸의 문제를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통증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폴링 박사가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우리의 질병 대다수가 비타민과 미네랄 부족으로 생긴다고. 이것은 제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미 인정한 사실이고 이분은 심지어 노벨상을 2번이나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제 말은 안 믿어도 이분의 말을 믿으셔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예를 들어보자면 비타민과 미네랄은 자동차의 작은 부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가 없으면 자동차는 앞으로 갈 수 있나요? 사이드 미러가 없어도 자동차는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할 때 매우 불안하고 불편하죠. 앞으로 가기는 하지만 잘 가다가 갑자기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그렇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부품의 역할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사고로 죽기도 합니다. 인체는 12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갑자기 차 사고를 당해서 40대에 돌아가신 분도 있죠. 이분은 단지 불운했던 것일까요? 알고 보니 이분은 운전대를 잡기 전 가족과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운전을 거칠게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죠. 이 사고는 불운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사람은 가족과 트러블이 있었다고 해서 굳이 왜 운전을 빨리 해야 했을까요? 왜 이 사람은 화를 못 이겨서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일까요? 이것은 이 사람의 감정적 지능 EQ가 낮기 때문에 생긴 사고입니다. 왜 EQ가 낮을까요? 몸속의 전해질 불균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혈액 검사를 하면 나트륨과 칼륨 이온 수치가 하나는 너무 높고 하나는 너무 낮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해질의 불균형 때문에 한번 화가 나면 제어가 되지 않고 홧김에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양은 사람의 성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양으로 사고를 막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토탈 스위스에서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죠. 나트륨 이온이 너무 낮으면 좀 짜게 먹으면 됩니다. 칼륨 이온이 너무 높으면 단 과일을 적게 먹으면 됩니다. 몸속 전해질이 문제가 있는 것을 미리 알고 조절했다면 이분은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대다수 질병이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으로 인해 생긴다는 폴링 박사의 말이 크게는 사고와도 연관 지을 수 있는 것이죠.